사계절의 모습이 금호강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계절적인 이동 시기라서 나그네 새들도 그때 많이 지나가고 우물이 조금 적당히 얕아줘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그 소개받은 김종태 박사입니다. 감격스럽네요. 지난 한 해 동안 좀 고단하기도 하고 무척 즐겁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결과 발표에 이렇게 빽빽하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원래 이 발표회라는 게 좀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조사한 걸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긴 얘기 좀 짧게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정말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간디 선생의 작은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금호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번 발표하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의 모습이 금호강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조사를 하는 가운데 늘 들었던 생각입니다. 도심 하천, 도심을 흐르는 강가에서 이렇게 약간 순수하다? 이런 모습은 잘 보기 힘들거든요. 금호강가에 이렇게 고라니가 있다는 걸 잘 모르죠. 네. 고라니가 금호강가에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너구리군요. 달성섭지의 일몰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이명훈 국장께서 늘 동행을 하셨는데 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은 내가 아름다운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근사한 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구 시민이구나,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사구역은 금호강 안심섭지부터 시작해서 달성섭지 하류부까지 전 구역을 크게는 한 6군데를 중점 조사구역을 정하고 세부적으로는 17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성 사진을 보면 요 안심섭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달성섭지까지 요게 위성 사진입니다. 예, 나오는군요.
이렇게 이제 큰 대구역을 6군데 F구역까지 A구역에서 F구역까지 나누고, 그리고 소구역은 많게는 5군데, 적게는 2군데씩 해서 이렇게 17군데를 잡아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 2사람이 조사를 시작했고요. 매월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들이 많이 오는 동계 기간에는 혹시 이제 다른 소구역에서 개체수라든지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중복으로 취합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조류조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조사법이고 하나는 정점조사법이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선조사법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조사하는 것이고, 정점조사법은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당연히 조사는 망원경이나 또는 필드 스코프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요.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새의 울음소리로 동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정들은 한국의 새 이유신 공저인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요 지금 보이는 요게 이제 필드 스코프인데요. 이 필드 스코프는 참고적으로 이름이 시발로브스키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시발로브스키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 망원경 필드 스코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 결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찰을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총 121종의 40,014개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텃새 37종, 그리고 겨울철새 39종, 그리고 여름철새 32종, 나그네새 13종으로 저희들이 동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동정할 때는 길을 잊어버린 새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동정할 때는. 그런데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길을 잊어본 그 새가 다른 쪽으로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금호강에 서식하는 종수는 평균 한 62종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특이점은 뭐냐면, 12월 달에 당연히 종수도 많고 개체수가 많은 것은 정상적인데, 5월 달에 전 금호강 전 구역에서 종수와 개체수가 좀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계절적인 이동 시기라는 거죠. 계절적인 이동 시기라서 나그네 새들도 그때 많이 지나가고, 이렇게 여름 새들도 올라오고 나그네 새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월 달에는 종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가장 많은 8,580개체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1월 달부터는 했지만 사실은 1월 달에 저희들이 이 금호강을 처음 왔었기 때문에 그 답사를 하면서 포인트 잡고 하느라고 충분하게 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감안하면 금호강은 1월 달에 제일 개체수와 종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흐름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거죠. 예, 흐름이 그냥 원만하게 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총 종수는 121종이고요. 10월 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체수입니다. 예. 보시면 2월, 3월 달에 요건 이제 겨울철 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11월 달, 12월 달이면 겨울철 새가 완전히 내려왔는 상황이고요. 10월 달은 아직까지, 왜 10월 달이 적으냐면 여름철 새는 다 저거 집에 갔는데 겨울이 우리나라에 내려올 애들 아직 안 왔다는 소리입니다. 덜 내려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걔네들이 11월 달, 12월 달 되면 이렇게 다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0,014개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1년에 121종을 동정을 하고 개체수를 이 정도 파악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네. 뭐니뭐니 해도 금호강은 안심습지를 빼놓을 수가 없더군요. 안심습지는 참고적으로 시비를 들어서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보존이 돼야 되는 구역이었습니다. 한 30년쯤 지나서 대구에 이거 자랑할 때가 뭐고 했을 때 잘 보존되어 있는 안심습지, 시크릿 가든처럼 만들어진 파련습지, 거기를 탁 데려간다고 칩시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공간이죠. 전략적인 선택이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습지 102종이나 발견됐고요. 개체수도 14,161개체로 세상의 전체 35%를 차지했어요.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심습지에는 많은 종과 개체수가 온다는 소리예요. 새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새가 온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새들은 먹을 것만 충분히 주어지면 웬만한 추위쯤 견딜 수 있거든요. 먹으려고 옵니다. 우리나라에 먹으려고 오지 굶어 죽으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역별 종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A구역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F구역도 77종이나 되고요. D구역도 77종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A구역 다음으로 굉장히 활달한 구역이 D구역이었습니다. 무태교였는데. 무태교인데 아시죠? 무태교인데 있고 지금 이 F구역은 달성습지거든요. 달성습지도 종수는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누적 개체수입니다. A구역은 뭐 단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D구역 아까 말했죠. 굉장히 활달한 구역이었고요. 그런데 F구역 한번 보시죠. 종수는 77종이나 돼요. 그죠? 종수는 여기 77종이 되는데 개체수는 에게 3,00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달성습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면부와 숲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숲이.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갈대숲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숲새가 많이 오는 거예요. 물새는 좀 적은데 숲에 사는 새들이 많은 종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수는 많은데 개체수는 적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각 구역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심습지죠. 안심습지는 이제 원체 생태적으로도 좀 이렇게 건강한 상태라서 5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저류지하고 숲하고 농경지하고 연밭이나 갈대밭들이 서로 잘 조화가 되어서 생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구역이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주변부에 있는 이미 사유지화되어 있고 사유지도 아닌데도 개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장차로는 이 금호강의 모든 구역 중에서 굉장히 생태적으로 우수한 구역이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1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당연히 12월 달에 종수가 많이 관찰되었고요. 다음 그래프는 개체수입니다. 네. 앞에 있는 종수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우점도를 보겠습니다.
이 A구역의 우점종은 아쉽게도 참새였습니다. 저는 다른 종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참새가 우점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심습지의 참새들은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100마리, 200마리 단위로 그룹을 지어서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우점종이 참새가 되어 있는 거죠. 다음 B구역입니다. 이건 B구역은 여러분들이 안심 도서관이 있는 구역, 그 정도의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B구역에는 이제 8인 습지도 포함되어 있죠. 8인 습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 B구역의 특징은, 지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작은 여울이 많아요. 낮은 여울이 많습니다. 여울. 예, 물이 잘 쫄쫄쫄 흘러가는 그런 여울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요새나 물대새들이 이렇게 이동기에는 많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볼까요? 관찰 종수는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굴곡이 심하죠. 예. B구역은 이렇게 좀 굴곡이 심한 구역이었습니다. 당연히 개체수도 그렇겠죠. 네. 근데 거기 지금 현재 가보면 계속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새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편히 쉬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여건은 좋은데 지금 현재 외부적인 압력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충분히 쉴 수 없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청물이 오리, 민물 가마오지, 새오리, 참새 순으로 우점도가 나타났고요. 다음 C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구역의 풍광의 모습이고요. C구역은 이제 공항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공항교 있는 부분입니다. 공항교에서 위쪽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구역입니다. 왜 아쉽냐면, 천년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런 배후의 여건들은 굉장히 근사한 곳이었는데요. 강 한쪽의 둔치에는 이미 오토 캠핑장, 축구장, 야구장까지도 들어와 있고요. 또 그 바로 옆에는 산업공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죠. 네. 그래서 이 C구역은 훼손이 불가피하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주변의 지형은 아주 근사한 곳이었거든요. 아주 근사한 곳이었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많이. 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크게 뭐 굴곡은 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74종입니다. 종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그리고 개체 수도 뭐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 좀 안 좋아요. 다른 구역에 비해서. 그래 좀 안 좋습니다. 이 우점도는 물닭, 알라고리, 참새, 청둥오리 이런 순이었습니다. D구역 한번 가보시죠. 이게 이제 무태교입니다. 무태교, D구역은 무태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꼬슴이라고 하는 하중도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이제 구간인데 가장 역동적인 구간이죠. 이 구간은 개체수하고는 별개로 아주 다양한 종이 출현했던 곳이에요. 우리 좀 이따 이제 우리 김지한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이런 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긴 얘기를 좀 짧게 하면요. 어쨌든 이 D구역은 A구역 다음으로 종수와 개체수가 많은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77종에 약 9,000 개체 정도가 조사가 되었고요. 12월 달에 당연히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종말 처리장에 흘러온 유기물들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뭐 청둥오리나 오리류들이 막 유기물을 걸러먹는 모습, 그리고 민물 가마우지들이 활동하는 모습, 비오리가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하늘에는 매가 날아다니고 큰 말똥가리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서로 공중에서 맹금류들끼리 이렇게 다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역이었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예, 그래프도 뭐 좋죠?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77종이 있었고요. 개체수 역시 예, 뭐 아주 훌륭한 정도의 모습입니다. 청둥오리, 물닭, 알락오리, 민물 가마오지 순으로 우점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구역은 이제 이 구역인데요. 요게 이제 달성군에 새로 생긴 아파트고요. 그 배후에서 이제 섭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조사 중에 가장 아쉬운 구역, 좀 아쉬웠던 구역이 요 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괜찮잖아요. 뭐 이렇게 얼른 봐도 이 하천 식생이 괜찮게 보이죠. 그런데 개체수가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그래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지금 이 구역이 어디까지냐면요. 여러분들 와령교 아시죠? 와령교. 해량교였습니까, 선생님? 와령교부터 시작해서 그 달성섭지 강정고 가기 전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깊은 거예요. 요건 아주 어느 공간에만 물이 좀 얕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물이 다 깊어요. 물이 깊으면 깊은 데 사는 새들밖에 오지 못하거든요. 물이 조금 적당히 얕아져야 되는데 이 구역은 물이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종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개체수도 당연히 준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어, 55종 좀 작죠? 그리고 3,000 개체도 안 됐거든요. 네, 조금 아쉬웠던 구역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 안 좋거든요. 이런 그래프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원만하게 스무스하게 가지고 좋은데 이런 그래프 좋지 않습니다. 종수도 너무 작고요. 개체수도 마찬가지 3,000 개체가 채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F5 우점도는요. 그래도 우점도는 청둥오리, 흰뺨, 금둥오리, 붉은머리, 오목눈이 참새순이었습니다. 그래도 청둥오리는 와서 잘 살았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달성섭지 생태관에서 전망으로 본 풍경이고요. 요게 이제 일몰 사진 한번 더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특징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해상부하고 이런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F2 구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종수는 77종으로 상당히 양호한 종을 나타냈지만 개체수는 3,000 개체가 조금 넘은 정도의 좀 아쉬웠던 그 아쉬웠던 이유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구역은 또 봄철 이동기에는 굉장히 왕성했어요. 좀 왕성했는데 가을철에는 더더구나 여름 새가 다 가고 나서는 조금 더 열악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수는 아주 좋은데요. 개체수는 약했습니다. 개체수는 상당히 약한 편이었죠. 개체수는. F구의 우점도는 물딱, 붉은머리, 오목눈이, 민물 가마오지 순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한 해 동안 조사한 개괄적인 사항들을 발표를 했고요.